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백두산이 언제 폭발적으로 분화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만 아신다. 우리가 화산을 연구하면서 화산특화연구센터에서 정상적으로 그 대상 화산체에 백두산 주변에 장비를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언제쯤 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즉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장비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를 설치하면은 언제쯤 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우리 국내에서는 사용하지만은 중국 내에서는 백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중국도 그 장백산 화산에 대해서 그 분화 가능성, 또 분화했을 때 그 재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장비와 기술을 동원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초보적인 단계에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은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기술이 축적되면은 그런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의 에이야프얄라요쿨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해서 그 화산재가 유럽 쪽으로 이동하면서 항공 대란이 발생했더랬습니다. 그때 우리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고, 정부 측에다가 세미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언론사 기자가 마치 저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윤성효 교수가 가까운 장래에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한다고 말했다고 이렇게 오보를 전했는데, 그것이 중국 측에도 전달이 돼서 중국 측 내에서도, 중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중국 학자들에게 막대한 연구 기금을 줘서 중국에서 화산학이 활발하게 연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이고, 오래전부터 백두산이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그런 화산에 속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1990년에 독일에서 국제화산학회가 개최가 되었는데, 코리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백두산 BAEGDUSAN 백두산 볼케이노가 제목에 들어있는 발표가 있어서 그 세션에 들어가서 들어보니 일본인 학자가 백두산에서 동해를 넘어서 일본까지 날아간 화산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커피타임에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백두산에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했더니 조선 사람들의 명산인 백두산에 한번 연구를 해보라 하는 권유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시는 한중이 미수교 국가의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교되기 1년 전인 1991년에 중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중국이 외교관계가 터여가지고 신청만 하면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서 매년 백두산을 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화산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걸 전조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조현상에는 화산성 지진이 많이 발생하든지, 또 그 화산체 주변의 지반 변형, 지표 변형이 발생한다든지, 화산가스의 양이 많아지고 지온이 증가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떤 지역, 특히 백두산 같은 경우에 백두산 지하에서 화산성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화산성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지도상에서 봤을 때 발생하는 위치, 그걸 우리가 진앙이라고 부르는데, 진앙과
그 다음에 땅속 얼마나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가, 그걸 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앙과 진원으로부터 화산성 지진이 올라오고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그리고 지면의 어떤 지반 변이가 융기를 하고 있는가, 침강을 하고 있는가, 또 화산가스 중에 특정 성분이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화산체 주변의 지온 또는 온천수의 온도가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지금 화산성 지진이 마이너스 5km 밑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마그마가 와 있구나. 화산성 지진이 마이너스 3km까지 와 있으니까 마그마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그마 플러밍 시스템, 마그마 수직 배관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분화가 언제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지하에 마그마 방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중국의 학자들, 그리고 북한과 영국의 국제 공동 연구 결과 많은 자료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에 의해서 지구물리 탐사를 해서 보니까 백두산 밑에는 지하 마이너스 평균 해수면 아래 마이너스 34km 밑에 마그마방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약 28km에서 25km 밑에 또 마그마방이 있고, 그 다음에 20km 밑에도 마그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10km에서 약 7km 밑에 마그마방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즉 백두산 천지 지하에는 지하에 4층의 마그마방이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맨 위에 있는 마그마방에 대해서는 영국과 북한의 국제 공동 연구 결과 다시 또 그것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5년 사이에 백두산 지하에서 많은 화산성 지진이 발생하면서 화산이 불안정한 상태, 그걸 이제 전공용어로는 화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화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천지 백두산 꼭대기에서 지하로 마이너스 5km 밑에, 그러니까 평균 해수면에서 마이너스 2km 밑에까지 마그마가 올라왔던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 150만 톤 정도의 마그마가 마이너스 5km 밑에까지 올라왔더랬는데, 이때 올라온 마그마가 점성이 아주 큰 마그마였기 때문에 진행 속도가 아주 느리고 빨리 굳어가지고 더 진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산 분화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화산이 분화했을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 영어로 이럽션이라는 용어를 폭발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럽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분화, 불이 뿜어져 나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분화라고 해야 되고, 이 분화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화도관을 통해서 화구를 통해서 빠져나올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나오게 되면은 그때 화산자갈, 화산탄, 화산재들이 일시에 대포 쏘는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폭발성 분화, explosive eruption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화산 폭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화도관을 통해서 화구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액체 상태로 줄줄줄 흘러나오면 그걸 우리가 용암이라고 하고, 이때는 effusive eruption, 일류성 분화, 간단하게 화산 분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분화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폭발성 분화와 일류성 분화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래서 화산이 많은 그 화산 국가에서는 예보를 한다든지 보고서를 적을 때 오늘은 어느 화산에서 폭발성 분화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늘 화산재가 비처럼 떨어지겠구나 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일류성 분화가 있었다 그러면은 산의 분화구 근처에 화구를 통해서 액체 용암이 낮은 곳 개울을 통해서 흘러내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앞으로 외국에서 어느 화산이 분화를 했다 그러면 정확하게 화산이 분화를 했는데
폭발성 분화를 했는지 인류성 분화를 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1월, 2월, 3월 달에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분화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틈새 분화라고 해서 지각이 째진 틈새를 따라서 현무암, 용암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성 분화이기 때문에 많은 화산재가 대기 상층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지면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류성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되지,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화산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대기 상층으로 흘러가서 2010년도에 에이아프야라요쿨 화산이 폭발적으로 분화해서 화산재가 유럽에 흩어진 것처럼 그런 분화가 일어났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기를 권유합니다. 현재 저는 화산특화연구센터 책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 대해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 측 연구진과 국제 협력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과제는 9년 과제로서 이미 2단계 6년이 지나가고 마지막 3단계에 해당되는 3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3년 후에라도 계속 중국 측과의 협의, 또 우리 정부의 지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 백두산의 전조 현상을 연구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화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과의 협력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한중 국제공동연구나 남북 협력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